음침한 달빛이 기우는 깊은 밤, 고요한 한옥의 대청마루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낡은 문풍지가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고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한 집안의 뿌리 깊은 갈등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민화 속 한 장면처럼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진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바로 이 가족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충돌하며 빚어지는 비극 혹은 희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스러운 현대, 그러나 그 뿌리는 조선시대, 고부 갈등만큼이나 끈질긴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 종우는 늘 묵묵히 가족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어머니 혜정은 그런 남편 옆에서 헌신적인 아내이자 강인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동아들 준혁은 번듯한 직장과 어여쁜 아내, 수진을 맞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준혁은 성공한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가장의 모습을 갖추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던 이 가정에는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마치 오래된 도자기의 실금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살가운 성격으로 시어머니 혜정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물론 시어머니 생신상도 직접 차려 올리고 틈틈이 안부 전화도 잊지 않았죠. 그녀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혜정의 눈에는 늘 무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저 정도는 당연한 거지 하는 마음이 혜정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들이 자신만의 소유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아들의 아내인 수지는 그저 아들의 옆자리를 차지한 타인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노력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채우려는 듯 끝없는 시어머니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애써도 혜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아들 준혁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늘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와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여성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마치 수묵화 속 여백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꼴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준혁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이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까지 손수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며 혹여나 맛이 없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식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준혁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식사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매의 눈처럼 수진이 차린 음식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역국이 좀 싱겁구나. 우리 아들은 진하게 끓인 걸 좋아하는데. 혜정의 말에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미역국 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건만 시어머니의 입맛에는 영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준혁은 눈치 없이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혜정은 마치 듣지 못한 듯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갈비찜도 예전 같지 않네.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내가 해준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는데 내가 해준 갈비찜은 아주 부드럽고 윤기가 좌르르 흘렀지. 간도 딱 맞았고 우리 아들이 그 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수진아, 너는 아무래도 음식 솜씨가 나만 못한 것 같구나. 혜정의 말은 비수처럼 수진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정은 기가 막히다는 듯 수진을 쏘아보았고 준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사람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봉합하려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싸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정, 그만하게. 수진이도 힘들 텐데. 오늘처럼 기쁜 날, 이런 말은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종훈의 한마디에 혜정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당신은 또 왜 그래요?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인데 당신은 그걸 막으려는 거야?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겨울 왕국처럼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수진을 향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고 그 비난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진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피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종훈은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며느리 수진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마음이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준혁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마치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과 아내의 서운함 사이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능력함은 가족 모두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싸늘한 정적이 그를 맞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혜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준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혜정의 얼굴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자 혜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한숨은 마치 깊은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내 아내 말이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날 무시하는구나. 오늘 점심때 반찬 투정을 하면서 마치 내가 너한테 못 먹일 것을 먹인다는 듯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그 애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푸대접이라니. 내가 정말 이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다. 혜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준혁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화가 난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나와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말씀을 못 들었니? 준혁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이야기죠? 이제는 지쳐요. 저는 도저히 어머님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세요. 제가 숨만 쉬어도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더 이상 노력할 수가 없어요. 수진의 말에 준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는 왜 늘 어머니 말에 그렇게 받아치니? 그냥 내야면 될 일을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해?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불꽃처럼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안 보이니?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의 아바타라도 돼야 하는 거야?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 어머니의 하녀가 아니야.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의 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거실은 마치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준혁은 망연자실한 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아들의 편을 들었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해하는 듯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종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혜정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혜정, 당신이 너무 지나치고 있네. 수진이는 좋은 아내이고 좋은 며느리야. 당신의 그 욕심이 아들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당신은 지금 아들 부부의 행복을 빼앗고 있는 거야.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 종훈의 말에 혜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반대하지 않던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당신은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은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는 거야?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준혁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싸움에 또다시 끼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 갇힌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들 하세요. 제발요. 그러나 종우는 혜정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행복은 수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아들 부부가 행복하려면 당신이 변해야 해. 당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당신은 아들의 삶을 당신의 통제 아래 두려하지 말아야 해. 종훈의 단호한 말에 혜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들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사실 혜정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과거의 기억과 아들이 결혼 후 자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이 모든 갈등을 키웠다는 것을.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나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의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 종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로잡을게요. 제가 이 상황을 책임지겠습니다. 종훈은 아들의 어깨를 묵묵히 두드리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믿음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친정에 가 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숙했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재를 하지 못했어.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편에 설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다시 돌아와줘. 너 없이는 나도 행복할 수 없어.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어머니 혜정에게도 진지하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저희 부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은 처음에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분노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남편 종훈의 변함없는 지지에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정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는 너를 믿고 응원할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가족은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달빛 아래 다시금 평화가 찾아든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차가운 정적이 아닌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옛날 야담처럼 고서 사파처럼 이 가족의 이야기는 희로애락이 깃든 한 편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이었고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겪는 갈등 속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는 작은 울림이 되어줄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이 가족의 미래는 이제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르듯 이 가족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다시 그려지는 순간입니다.